지금부터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세종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보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좀 미안하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그 G20 재무장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귀국을 해서 아침에 당장회의 마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좀 자주 내려서 우리 기자분들 뵙도록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2018년도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계부채, 한미 FTA 협상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소득 개선 지체 등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와 민생 여건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중 통화 마찰 심화,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기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정부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 성장, 공정경제 확립 대책 추진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지난주 발표하고 신속한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조세 정책을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관계부처, 경제, 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1000여 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 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소득 분배 개선입니다. 전체 가계 소득은 증가세이나 일본이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분배 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 하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넓히고 지원 금액도 현재 1조 2천억에서 3조 8천억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소득과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입니다. 그간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땀 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 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 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소득 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 탈세는 국내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지원입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 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 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성장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 인력이 장기적으로 급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 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체계 합리화입니다. 환경 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을 환경 비용에 비례하여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전기요금 인상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하여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년세법 개정안은 국가 조세 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 5천억 원의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연간 추가 2조 6천억 원, 자녀장려금 추가 3천억 원 확대 등의 지출 중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 지출로 나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 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의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